저 말고도 꿈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등등. 뭔가를 준비할 사람에게 경비원은 최고의 직업이에요. 안정적인 월급에 개인 시간을 보장받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그만두고 저밖에 없어요. 성공해서 나간 게 아니라 여기의 삶을 견디지 못해서 나간 거죠. 직원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물론이고 경비원들끼리도 웃기지도 않는 상하관계가 있어요. 일부 경비원들은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쓸데없이 갈구죠. 야, 씨발 여기 누가 앉으래? 짬도 안 되는 게. 저도 아마 중대장 때의 기가 살아있던 저녁 직후에 들어왔다면 한바탕 붓고 진작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학원 독서실과 강남의 PC방 아르바이트부터 바닥을 다졌죠. 사회에 나가서 처음 일한 곳은 대형 학원 내에 있는 독서실이었어요. 일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할 일만 끝나면 자기 시간을 가져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죠. 저의 임무는 학원 수업이 비는 낮 시간에 자율학습하는 애들을 조용히 시키는 거였어요.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중2병 환자 수십 명을 다루는 건 만만치 않더라고요. 새로운 독서실 쌤 왔다고 얼마나 까불던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하도 시끄럽게 떠들길래 제가 참다 못해 한 방에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면서 말했어요. 여기서 떠들어. 딱 10분 만이다. 10분 지나면 각자 방으로 돌아가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공부한다. 알겠나? 아이들은 잠시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더라고요. 10분밖에 떠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미친듯이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쌤, 여자친구 있어요? 쌤, 차 뭐예요? 재산 얼마예요? 귀여운 놈들. 질문에 대충 대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녀석이 저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과학쌤은 20대인데도 소나타 신형 타는데 쌤이 나이도 많은데 왜 차는 더 꾸져요? 왜 차는 더 꾸져요? 지금 같으면 웃고 넘겼겠지만 장교의 자부심이 살아있던 그때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치졸한 말을 했죠. 그거 아마 대출일걸? 다음날 출근 도장을 찍고 독서실로 올라가려는데 과학쌤이 절 불렀어요. 독서실쌤, 잠깐 저 좀 보시죠. 으슥한 대로 저를 데려간 과학쌤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저 흉 봤어요? 네? 무슨 흉이요? 애들한테 저 빚내서 차 샀다 그랬다면서요? 아차 싶었어요. 이 새끼들이 그새 부럽구만.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변명을 하려는데 갑자기 과학쌤이 발끈했어요. 저요? 저 ROTC 나온 놈이에요. 장교 출신이라고요. 예? 중2 제대하고 제 돈 모아서 차 산 거예요. 모르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과학쌤도 장교 출신이었던 거예요. 저보다 3년 후배인. 만감이 교차했지만 일단 사과를 했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장교 출신이셨구나.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독서실로 올라가면서 언젠가 친해지면 자초지종을 말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날 저는 그만두게 됐죠. 학원 측에서 근무 시간을 갑자기 변경해서 저녁에 듣고 있던 시나리오 수업과 겹치게 된 거예요. 결국 저는 후배한테 한 소리 들어서 일 때려친 쪼잔한 놈으로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버렸어요. 알바 자리를 잃은 것보다 그게 더 분했어요. 그렇게 저의 사회 신고식이 끝나고 두 번째 사회 경험은 PC방이었어요. 독서실에서 수모를 당하고 집에서 요양 중이던 어느 날 대학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우, 너 알바 구한댔지? PC방 해볼래? 글 쓸 수 있어? 대학 선배가 소개한 곳은 강남 한복판의 PC방이었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근처 직장인들이 메뚜기처럼 모여들었죠. 고정적으로 게임을 하는 백수와 학교 끝나고 달려오는 초딩, 거기에 직장인까지 혼자 상대하면서 저는 점점 라면의 달인이 되어갔어요. 그러던 중 또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했어요. 어느 날 오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카운터에 앉아있는데 메시지로 주문이 들어왔어요. 띠링. 여기 컵 짜파게티 하나요.
물 자박자박하게요. 물 자박자박하게, 자박자박하게. 주문 내역을 잊지 않으려고 되뇌면서 물을 붓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직장인 팀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점심시간도 아닌데. 어이 신대리, 앞에 앉아. 앞에 다 라면 먹을 거지? 여기 주문이요. 5명의 직장인 군단은 손이 많이 가는 컵라면을 종류도 다르게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스파게티 하나, 그리고 참깨라면이랑 또 뭐랬지? 튀김우동 하나. 카운터 바로 앞이라 직접 컵라면을 꺼내면서 주문을 하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주문을 받고 직장인 군단의 컵라면을 뜯어서 물을 붓기 시작했죠. 바로 앞이니까 빨리 처리하고 털어버리려는 생각이었어요. 한참 정신없이 각양각색의 컵라면 5개를 만들면서 물을 붓고 덜어내고 생쇼를 하고 있는데 카운터를 보니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더라고요. 띠링 띠링 띠링. 형, 짜파게티 언제 돼요? 짜파게티 언제 되냐고요? 아, 형! 아차 싶어서 컵 짜파게티를 봤더니 이미 면이 수분을 잔뜩 머금고 팅팅 불어있더라고요. 급히 새 걸 꺼내서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로 손님을 달랬죠. 금방 갑니다. 예. 면이 익는 사이 직장인들의 컵라면을 배달하고 와서 새로 만든 컵 짜파게티를 쟁반에 담아 콜라까지 서비스로 올려서 출발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메시지가 왔죠. 형, 짜파게티! 부랴부랴 짜파게티를 주문한 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찾아간 그곳에는 예상을 뒤엎는 손님이 앉아 있었어요. 볼에 퉁퉁하게 살이 오른 약 12세 정도로 보이는 초딩이었죠.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여기 짜파게티. 콜라는 그냥 먹어. 초딩은 심통이 났는지 말도 안 하고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돌아서는데 갑자기 초딩이 불렀어요. 아, 형! 물 자박자박하게 해달랬잖아요. 물 하나도 없네. 이거 뭐야 이거. 아, 맞다. 자박자박하게 해달랬지. 미안해. 다시 해줄까? 아, 됐어요 진짜. 대한민국 최전방 전차부대에서 군수물자의 총책임자로서 라면을 박스채로 뿌리며 취사병과 보급병의 휴가권을 좌지우지하던 저였는데 컵 짜파게티 하나 제대로 못 끓여서 초딩한테 혼이 나다니. 그때 느꼈죠. 이게 사회구나. 그 후로도 이런저런 사회의 쓴맛과 수모를 겪으면서 장교로서의 자부심은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경비원 일을 찾게 된 거죠. 경비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이 어린 동생이 먼저 입사했다는 이유로 깐족거리는 거예요. 제가 근무를 하고 있으면 지나갈 때 이런 말을 했죠. 오늘 여기 근무해요? 꿀빠네. 저는 말없이 미소로 답했어요. 이런 일도 있었죠. 상황실에서 노트북을 펴고 글을 쓰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전원이 안 켜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누군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콜라를 쏟았더라고요. 누군지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난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죠. 결국 노트북 메인보드를 교체하느라 24만원을 날렸고 범인은 못 잡았어요. 그 후에도 개인 슬리퍼를 마음대로 신다가 찢어버린 일, 근무 교대할 때 인수인계를 건너뛰고 가버린 일, 자기 개발을 하라고 마련해놓은 테이블에 게임판을 만들어서 자리를 빼앗은 일 등등 장교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됐지만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경비원이 된 저는 화를 내지도 않고 짜증을 내지도 않은 채 말없이 제 시간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다가 경비원으로 입사한 후 처음으로 시나리오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움직였죠. 30명이 넘는 경비원과 반장님들에게 통 크게 피자를 돌렸어요. 그리고 대기실에 필요했지만 아무도 살 생각을 안 하던 구두주걱과 식기건조대, 밥 먹을 때 필요한 좌식 테이블을 사서 기증했어요. 경비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공용 냉장고에 있던 음식도 누가 훔쳐먹을까봐 이름을 써놓던 그들이었는데 경비원이 경비원에게 피자를 쏘고 자비로 물건을 기증하다니. 그 후에도 계약을 할 때마다 2억 원 피자를 돌리고 나니 어느 순간 깐족거리는 동생들은 제 앞에서 입을 다물었고 아무도 저의 작업 시간을 방해하지 않게 됐어요. 전부터 남을 배려하고 조용히 자기 개발을 하던 경비원들은 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저를 응원해줬어요. 자존심은 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삶의 모든 방향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요. 단단히 감정을 다잡고 내 안의 엔진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잠깐 펜을 내려놓고 쿨하게 주변을 바라보면서 피자를 한 입 베어무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얄밉고 괘씸해 보였던 사람도 그저 평범한 하나의 인생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저도 그들도 다 똑같은 하나의 인생일 뿐이에요. 남의 인생이 뱉어내는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묵묵히 내 인생의 엔진을 돌려요. 저도 열심히 페달을 밟아 나갈 거니까요. 다음 피자를 돌리는 그날까지.